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 300개를 육성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30년 넘게 전통을 이어가며 맛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이웃에게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착한 제과점을 소개합니다. 서울 강남학원가에 마약 음료가 퍼져 비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를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자 변제의 문제점과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지방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주축산업 분야 280개의 선도기업과 단일로 추진하기 어려운 수소나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을 통해 초광역권 선도기업 2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인력과 금융 수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재대학을 지정하고 단기 정책 자금과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합니다. 규제 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신산업의 요람으로 키우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증 체계를 갖춘 글로벌 혁신 특구도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와 10개 지역에 설치된 구조혁신 지원센터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지원기관과 이어달리기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해 5년 안에 17개 지역에서 300개의 성공 사례를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요즘 동네 빵집 구경하기 힘드시죠?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동네 빵집들이 설 자리를 잃은 곳이 많은데요.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전통을 이어가며 맛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이웃을 돕는 착한 빵집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하구에 이름난 한 제과점을 소개합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한 제과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과 마주한 이 동네 빵집 35년이나 됐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랜 세월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러면서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빵 냄새. 사전에 검색해보니 고객들의 입맛을 잡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시켜봅니다. 이름하여 수제 초코파이. 망설임 없이 둘로 쪼개봅니다. 하얀 것은 버터크림이요.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건 딸기잼입니다. 한 입을 베어 물었더니 식감은 촉촉합니다. 그리고 바로 느껴지는 고소한 맛. 이건 호두입니다. 두 번째로 잘 팔린다는 맘모스빵. 이름처럼 크기도 큰데 안에 든 재료도 많습니다. 완두 앙금에 딸기잼, 흰크림에다 단팥까지. 소보루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냅니다. 초코파이 반쪽에 맘모스빵 한 조각을 먹었는데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가격은 5,000원, 초코파이는 2,000원입니다. 뭐 어느 빵이 맛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빵은 이것저것 이래 마음에 드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 요 가지수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옵니다. 예. 사장님도 좋고. 예. 이 빵집 역시 착한 가격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궁금증. 35년 동안 어떻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을까? 식재료 값은 오르고 매장 임대료에 직원 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보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접을까 말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냥
운영을 해야겠다고 계속 한 거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돌아가시고 막 이만큼 운영해 오기까지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 빵집 주인장 마음씨도 착합니다. 매주 한 차례 동네 복지센터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빵을 나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빵을 이걸 지켜야 되나 하여간 이런 빵이 자꾸 없어지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빵 맛을 기억하고 찾아주는 이웃이 있어 문을 닫지 못한다는 주인장. 명절만 쉬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연답니다. 참 일부 빵은 일찍까지 아니면 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겐 1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마약이 어느새 학생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가 퍼지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가 건네졌습니다. 일당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라고 전달한 뒤 부모 연락처를 받아냈고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일당 일부가 검거됐지만 불특정 학생에게 마약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문 강사 50여 명을 투입해 부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학교별 연 2회씩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초등학생은 유해약물의 문제점과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중학생에게는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교육합니다. 또 고등학생은 마약 사용으로 인한 폐해와 예방과 대처, 처벌 기준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각 가정에 유해약물 관련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는 먹지 않아야 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남아있는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반쪽 해법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자 변제의 문제점과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탄광 다녀오신 그 후유증으로 옷을 제대로 입지는 못했습니다. 온 등다리와 이 허리 밑에까지 알 수 없는 큰 왕부스럼 같은 게 나서 특히 여름철에는 옷을 거의 벗고 계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거라는 점을 좀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확실하게 인지.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하고 벗어나고 싶어. 편안하니 동포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껏 해결되지 못한 하늘 간의 문제, 바로 일제강제동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수백만 사람들이 동원돼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했던 역사.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힘든 노동, 그리고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인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인 인구가 한 2,6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 수치를 따지면은 강제동원된 규모가 당시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4분의 1이라는 수치를 본다면은 당시 얼마나 강제동원의 피해가 컸던지 그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역사적 책임이 분명한데도 한마디 사죄의 말이 없는 일본. 일본은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맺은 협정. 당시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의 사과 없이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책임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강제동원에 대해서. 거기서 대법원 그 판결문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에는 조선이 피해 당사자 개개인의 청구권 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 간의 협정에서 특정 정부가 임의로 개인이 청구권을 대우임받아 행사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제법의 상식이다. 2000년 5월 간신히 살아 돌아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첫 국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13년이 흘러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 기업은 판결에 불복하며 지지부진한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더 흘러 드디어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법적인 책임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반성은 없었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해법, 바로 제3자 변제입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의 재단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해준다는 구상. 정부는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서 불행한 양국의 과거사를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법을 두고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근본 질서를 흔들었던 거죠. 지금이라도 정부는 강제동원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 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늦었지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고통을 받은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국가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이후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강제동원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민주국가가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최고의 가치는 인권의 실현에 관련된 문제예요. 일본의 어떤 그런 억지 주장이라든가 잘못된 주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꿔놓으면 그것이 결국은 일본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정부는 이번 해법에 대해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반쪽 해법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또 한 번 상처를 안기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관련 지표와 지수를 부산시와 SK텔레콤이 함께 개발합니다. 부산시와 SK텔레콤은 지난 12일 시청에서 15분 도시 지표 지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와 SK텔레콤은 접근성과 연대성, 생태성 등 3대 정책 목표에 맞는 15분 도시 지표를 설계하고 지표와 연동되는 지수들을 SK텔레콤의 통신망을 활용해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모델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 급식 종합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번 컨설팅에는 43명의 전문가들이 영양교육과 식단, 급식 운영을 비롯해 위생관리와 학교 급식, 나이스 시스템 등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 지원합니다. 특히 이들은 새내기 영양사 발령학교와 식중독 취약학교, 사립유치원 등을 우선 방문해 급식 전반을 컨설팅하게 됩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기본 계획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2029년 재개장하는 사직야구장은 야구 비시즌에도 시민들이 찾아 즐길 수 있는 문화 콤플렉스도 마련합니다. 이 소식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감도에서도 보이듯 구도 부산의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지는 중입니다. 우선 오는 2024년 실시 설계에 이어 2025년 하반기 현 사직야구장의 철거가 시작됩니다. 대체 구장으로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검토 중이며 추가 200억 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현 사직야구장의 부지 면적은 5만 제곱미터 규모지만 새로운 사직야구장 부지는 6만 제곱미터 규모로 확대됩니다.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한 또 체험 공간이나 놀이 시설들이 시설이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바람처럼 새롭게 조성될 사직야구장 전체 규모 중 11%는 문화시설로 채워집니다. 야구 비시즌에도 사직야구장은 언제나 개방된다는 뜻입니다. 실시 설계나 이런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거기 안에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키즈 카페나 이제 모든 가족 단위가 오셔가지고 1년 365일 사직 야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넣기 위해서 지금 저 부산시와 함께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의 야구장으로 재탄생을 예고한 사직야구장. 2029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부산 사직야구장.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의 변화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60, 70년대 호황기를 누렸던 부산의 신발 산업은 이후 쇠락의 길을 걸으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신발로 재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올해 초 스마트 신발 체험단에 가입한 김하나 씨. 차량을 이용해 외출이 잦았던 이전과 달리 스마트 신발을 신고부터는 걷는 일이 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에 연동된 앱을 열면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는 물론 보행 속도, 왼발과 오른발의 압력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올바른 보행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데다 맞춤 신발이라 걸을 때 편안해 외출이 즐겁습니다. 저희 발 사이즈에 맞게 수제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일단 편하고요. 저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좌우 밸런스를 알 수 있어서 저희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형 플랫폼을 발굴해 지역 신발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부산 진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상공인들의 집적된 기술력과 스마트 기술의 접목, 자체 개발한 모듈을 신발에 장착하면 앱을 통해 보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 제품과 달리 맞춤형 신발인 만큼 발의 크기와 형태를 측정해야 하는데 10일 이내 원하는 곳에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체험단을 모집해 한 달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경쟁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스마트 모듈 기능도 더욱 추가해서 남녀노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과거 영광을 뒤로하고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산의 신발 산업. 이제 옛 전성기를 되찾기 위한 스마트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남구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5일 동명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34명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명대학교 보건복지교육대학과는 지난 2022년 치매 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현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수영구 광안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2월까지 건강 개선 욕구를 가진 광안일동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밴드로 건강 당기고 지방 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7일 첫 수업을 시작한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광안일동 특성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구와 남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지난 8일 제8기 남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남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남구 관내 초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구 구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북구 지역 자활센터 그린스타트업 사업단과 관내 취약계층의 이불 세탁을 지원하는 뽀송뽀송 이불 세탁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북구 덕천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 덕천마을 공동체가 인근 아파트 단지 12곳을 방문해 맹문동 4,000포기를 무료로 분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만덕이동 행정복지센터와 만덕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깨끗한 만덕천 조성을 위한 합동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만덕이동과 만덕삼동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생태계 보고인 만덕천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각 동별 마을 의제로 선정해 꾸준히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5일 부산중앙여자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명과 선택을 주제로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구 남부민 이동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은 지난 11일 마을 유휴 공간에 설치된 골목 평상에서 옹기종기 골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골목 수업은 웃음과 봄꽃으로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골목 평상 3개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서구 드림스타트는 4월부터 11월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부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놀면서 배우자 나는 놀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2회 부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등에서 아동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자유로운 놀이 활동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